이번 시간에는 투자 트레이딩에서 실패한 한 수강생의 사연을 또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는 욕심과 절실함이 너무 컸던 2018년도 비트맥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비트코인 선물을 처음 거래해봤습니다. 그 당시는 USDT 선물 거래가 아직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술적 분석을 공부해 본다고 시골의사 박경철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들이었고 정작 포모에 휩싸인 감정적인 매매만 했었습니다. 저도 이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강의를 좀 몇 편 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또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강의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적 분석 자체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보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근철님 본인이 기술적 분석을 강의를 하시지만 그거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버신 분인데 기술적 분석으로 버신 분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어찌됐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강생분도 실전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들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어서 읽어보면요. 그 당시 음악에 꿈이 있어서 작곡을 공부하던 중이었는데 사놓았던 장비들을 다 팔아 마련한 300만원, 하드론 200만원, 친누나한테 빌린 300만원, 알바에서 번 돈 200만원, 이렇게 제 전재산인 1000만원 가량을 잃고 음악의 꿈을 접고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5년 다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돈과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트레이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음악에 꿈이 있어서 작곡을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음악 쪽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장비가 또 상당히 비싸죠. 악기도 그렇고.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1000만원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대출도 하시고 돈도 빌리시고 하시다가 다 잃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트레이딩이든 선물이든 뭐든 간에 진입을 할 때 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좀 번다고 해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돈을 다 잃고 또 음악의 꿈을 접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작곡이라 그러면 뭐 미디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했을 텐데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다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7년 뒤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셨고요. 2018년 당시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친 절실함, 과도한 욕심은 트레이딩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공부와 분석, 트레이닝 과정 없이 바로 크게 걸고 크게 벌고자 했으니까요. 남에게 빌린 돈,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하면 지나치게 절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 없어도 당장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없는 돈으로 매매해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공부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연이 끝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출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또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도구들을 다 팔아서 가령 집을 판다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사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팔아서 투자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우상향을 이뤄내고 있는 트레이더라 하더라도요. 이번 주에 수익으로 나올지 아니면 또 손실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가격이 확률적으로 움직이고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돈을 다 잃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딩에서 어떤 분들은 심리가 50%다. 아니면 뭐 90%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심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빨리 익절을 하고요. 또 손실을 볼 때는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반전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오래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은 우리의 심리가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수강생분이 하셨던 것처럼 대출이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처분하고 얻은 돈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심리가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7년 만에 이제 다시 도전을 하시는 것인데 이번에는 ICT 트레이딩 PT를 받으셨고 또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체화라는 것.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몸에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7년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먼저 해보시고요. 소액으로 했을 때 계좌가 우상향이 되는지 방법 중에 하나는 2주일 정도의 기간을 잡고 시드를 2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넣는다고 한다면 10만 원의 시드로 거래를 해서 2주 만에 2배를 만들고 또 반은 또 출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배 만들기를 5번 정도 또 10번 정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매매법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서 점차 시드를 늘려가시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사연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시작했던 초기였습니다. 격리 모드에서 크로스 모드로 막 바꿔서 하던 때로 기억합니다. 수량을 100%로 설정하고 포지션을 닫기를 눌러야 하는 상황에서 버튼 조작 미숙으로 반대로 누르는 바람에 기존 포지션 수량이 2배가 되면서 청산가가 순식간에 올라오고 바로 강제 청산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튼 실수 한 번에 2만 불을 녹여버렸던 황당함이 극에 달하면 웃음이 나온다는 걸 깨달았던 추억입니다. 전 롱이라고 써있으면 무조건 초록색 버튼인 줄 알았는데 클로즈 롱 버튼을 빨강이라는 걸 2만 불을 주고 배웠습니다. 배움의 가치가 워낙에 커서 이제 조작 미숙으로 손실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제 트레이딩 실력만으로 손실 중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이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 문장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버튼을 조작하는 것이 아직 익숙치도 않은데도 상당히 많은 돈을 넣고 선물 거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 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좀 소액으로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면 그리고 2만 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과 투자로 좀 인생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특히나 선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시드가 많으면 유리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큰 시드를 어떻게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 그런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큰 시드를 유리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시드를 운용해 봐야 10만 원을 운용하든 아니면 2천만 원을 운용하든 결국 배우게 되는 것은 엇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더 큰 돈으로 하면 그리고 그것을 어이없는 실수로 잃게 되면 더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넣으면 어쨌든 5%, 10%만 벌어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돈을 넣으시는데 이 선물 거래 특성상 초보 시절에 처음 이렇게 넣게 되는 시드 그 이후로 몇 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투입하는 시드는 다 잃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손실되는 시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상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액으로만 트레이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매 방식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또 거래가 익숙해졌을 때쯤에 그리고 어느 정도 우상향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시드가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수익도 아니고 또 손실도 아닌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시드를 늘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좌 우상향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었을 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또 다른 사연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전 트럼프 당선 전 미국 주식 불량 당시 정말 누구나 돈만 넣으면 복사가 되던 시절 나는 재능이 있는 건가 하는 마음에 통장에 놀고 있던 모든 돈을 영끌해서 쳐봤고 그해 수억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며 너무 자만했고 시장을 알지 못했다. 내가 잘하는 줄로만 알았다. 이후 생전 처음 겪어보는 하락에 계좌는 마이너스 수억까지 가게 되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청난 손실을 보며 손절했다. 아무것도 몰랐다. 시장 구조나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 그날 이후 약 1년간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젠 진심으로 배워서 도전하려 한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불장에서는 누구나는 아니지만 불장에서 잃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돈을 벌게 되죠.
묻어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수익을 보셨는데 상승장에서 돈을 벌어주셨던 분들이 처음 이제 겪게 되는 것이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에 귀재가 된 것 같고 어쨌든 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결과만 볼 것이 아니고요. 시장 상황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시장 상황을 얼마나 파악을 하고 돈을 번 것인지, 내 실력인지 아니면 우연히 겹쳐서 그렇게 벌게 된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연히 돈을 벌게 된 것을 파악한 사람들은 한번 돈을 벌고 완전히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상승장에 300억을 벌고 나중에 하락장에 모두 잃고 또 빚까지 한 5억 정도를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까지 간 것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 많이 벌었다가 또 잃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상승장에서 많이 벌고 하락장에서 많이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벌었던 것이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제 수강 초기에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이후에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할 때는 정말 긴가민가 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왜 많은 생각이 스쳐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깝지 않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강의를 통해 차트를 보는 눈이 몇 배가 아닌 수십 배가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는 눈이라 함은 뭔가 명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통해 실제로 분석이 통하는 그런 부분을 익히고 있다 보니 점점 재미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나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수회 수십 회씩 포지션을 잡던 트레이딩은 이제 끝났습니다. ICT를 배운 후부터는 많으면 하루에 한 번, 적으면 2, 3일에 한 번씩 트레이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트를 보고 느끼고 배우고 알아가면서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하루에 많으면 뭐 3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고 또 스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찾다 보면 결국 매매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회, 수십 회씩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차트가 형성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수십 회씩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트적인 분석이 동반이 되었다기보다는 이제 뇌능 매매로 하게 되는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면 2, 3일에 한 번씩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고요. 아니면 하루에 1개 포지션 혹은 2개 포지션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주에 시드 2배를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차트를 보는 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한데 처음에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규칙이 있고 또 과거에 발생했던 패턴이나 여러 움직임들이 미래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죠. 제가 매번 자전거 타기에 비유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중심 잡기도 힘들고 또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사실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잘 타고 나면 사실은 그런 설명들이 필요 없죠. 몸이 그리고 몸에 있는 그런 미세한 근육들이 자전거를 타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을 때 그 중심을 어떻게 잘 잡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체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체화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과정을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볼 수는 없는 프로세스입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는 눈 혹은 트레이딩 혹은 차트 분석 능력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향상이 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레벨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이전과 또 이후에 비교를 해보면 차트 보는 눈은 어찌되었든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물론 그 교육과정 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충실히 잘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마지막에 교육 마지막에 평가를 해보면 또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 횟수를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진입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위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ICT를 배우고 나니 그러한 위치들이 사실은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눈에 보이는, 잘 보이는 확률 높은 진입은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많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셨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수십 번씩 포지션을 잡고 있다면 우리의 분석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노이즈까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파헤쳐보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